병원 로비에서 마주친 여인의 얼굴을 저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사진 속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여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 손을 붙잡아 말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실화가 아닌 창작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55 김미경입니다. 5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유를 끝내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다시는 그 사람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만 하셨습니다. 저는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새어머니는 살갑지는 않았지만 모질게 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렇게 어른이 되었습니다. 친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희미했습니다. 어렴풋이 남아있는 건 향긋한 냄새와 따뜻한 손길뿐이었습니다. 왜 저를 두고 떠나셨는지는 평생 알 수 없었습니다. 가끔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며 그 감정도 점점 무뎌졌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며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신을 이모라 소개한 여성이었습니다. 친어머니가 위독하시다며 병원으로 와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마주친 여인의 얼굴을 저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여인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으며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 손을 붙잡아 말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병실로 함께 올라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야위고 초췌한 모습이셨습니다. 말기 암 판정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레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겪은 복잡한 감정과 선택의 과정을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려주셨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사업이 크게 실패하며 빚쟁이들이 집으로 들이닥쳤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지키기 위해 친정으로 잠시 피신하려 했지만 아버지가 자존심의 이혼을 요구하며 저를 놓아주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몇 번이나 저를 찾아오려 했지만 아버지가 강경하게 막아섰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완전히 연을 끊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로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작은 사업을 하며 어렵게 자수성가하셨고 지금은 꽤 많은 재산을 모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힘겹게 이런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살아온 재산을 전부 저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함께하지 못한 세월에 대한 마지막 속죄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졌습니다. 원망해야 할지 반가워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마주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감정과 결정이 걸린 문제라 즉흥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을 달라고 어머니께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안의 복잡한 감정을 하나하나 풀어내며 정리해 나갔습니다.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죄책감 같은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아버지께도 이 사실을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다 처음으로 그날의 진심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당시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원망스러워서 어머니를 완전히 밀어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저는 재산 문제와 감정의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보다 어머니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가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는 몇 번 더 병원을 찾아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망의 마음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지만 남은 시간만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병상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섯 번째로 저는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은 감사히 받아들이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어머니 뜻에 따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곳에 기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제안을 들으시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돈이 아니라 저와의 관계 자체가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달 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은 채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미안하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그 곁을 지키며 비로소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완전한 용서라고 말하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원망만으로 남지는 않게 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저는 유산의 절반을 지역의 미혼모 자립 지원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겪었을 그 시절의 아픔을 다른 누군가는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소중히 간직하며 아이들에게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저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깨달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과 대화 속에서 조금씩 마음이 풀려간다는 걸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 그 자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으로 지난 세월을 보상받으려 한 게 아니라 남은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 더 큰 의미였습니다. 세 번째는 원망과 그리움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감정이 꼭 하나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해는 완전한 화해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이해하지 못해도 곁을 지킬 수는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복잡한 가족관계를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용서와 원망 사이에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이런 상황에서 함께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큰 감정이 걸린 결정은 즉흥적으로 내리지 마세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마음을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감정과 현실적인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해 보세요. 재산 문제와 관계의 문제는 각각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변 가족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혼자 짊어지기보다 함께 이야기 나누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로 완전한 용서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곁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난 아픔을 다른 이에게 돌려주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인생에는 완벽하게 풀리지 않는 감정도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화해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게 결국 살아가는 지혜였습니다. 지금 저는 가끔 어머니가 남기신 물건들을 보며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원망보다는 그리움이 조금씩 더 크게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울림을 드렸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편하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